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문의한 내용 중에 나만의 창문 만드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더라.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창문이나 문을 만드는 과정에 아치라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거 말고 전혀 다른 형태를 디자인하고 싶다. 이제 이럴 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치라인 2022 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치라인 2022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치라인 2022 버전에 있는 거는 아치라인 2023에서도 다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새로운 창문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왜 4개 중에서 2가지만 쓰라고 그러냐? 지금 나머지 방법 2가지는 과거에 썼던 방식인데 좀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하다 보면은 좀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어려운 방법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긴 있는데 사실 몇 년 지나면 저희도 까먹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다시 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그 방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할 경우에는 그걸 쓸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디테일이다 그러면은 이미 쉬운 방법 2가지로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법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이나 창문에 보시면요. 이게 창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문에는 새로운 문이라고 있고요. 이 개념이 동일하거든요. 이 문과 창문은 단지 이제 다 개구부인데 바닥이 붙어 있으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면은 문이고 사람이 아니고 공기라든지 다른 걸 유리창을 넣는다든지 그런 걸 넣으면은 창문이겠죠. 개념은 동일한데 새로운 창문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말한 그 4가지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2개 있는 거가 좀 쉬운 방법이고 밑에 2개가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파일을 쓰는 방식이고 요거는 해치를 쓰는 방식이에요. 생각하신 것처럼 프로파일을 쓸 때는 말 그대로 프로파일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해치로 쓸 경우에는 해치를 다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좀 이게 인면뿐만 아니라 평면에서 봤을 때 기호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고 그래서 위에가 2개가 좀 자동화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2번째에 있는 창문 마법사 기능일 겁니다. 저희가 최근 영상에서도 이 창문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꽤 몇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창문이기 때문에 창문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 여기 계획이라는 게 영어로는 스킴 이게 어떤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창문에 보시면은 이제 슬라이딩도예요. 슬라이딩인데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 여기 상관없구나. 슬라이딩 개념이고 여기 대부분 창문은 슬라이딩이죠. 실질적으로 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본 값은 슬라이딩이 아니고 여는 것도 있구나. 오프닝도 있구나. 제가 말 잘못했네. 이중 슬라이드가 여기에 추가됐어요. 추가됐고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계시 이중창 말고 이제 이중창, 유리가 2개인 게 아니라 이 틀 자체가 2개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요. 그거를 요거 좀 여기 보면은 창문이나 문자 보면은 벽 없는 창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동일한 속성을 가진 거를 하나 더 배치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이중창이라는 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마법사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인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기본 윤곽이 비슷한 걸 하나 정하셔야 돼요. 예. 기본적인 게 뭐가 있나. 첫 번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요 순서는 요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내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주요 매기 변수. 요게 요 길이, 요 길이. 너비가 예를 들어서 600이다. 나오겠죠? 다음에 표현 방식이 이제 2D 표현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경계선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거 풀면은 3D 표현에서 이렇게 핸들 열기 이렇게 이건 옵션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기 옵션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요걸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창문이 있고 창문 프레임이 있죠.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기본값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각형. 예. 요걸 이제 원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죠? 예, 이렇게 원형 양쪽에 되어 있는데 요게 측면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프레임도 원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됐고 여기 휘었죠? 그 다음에 바닥 프레임도 원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이런 창문이 없는 건 아니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끔 하시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측면, 또 상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레임 이건 뭐냐면은 요게 프레임이고 여기 창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거고 벽 두께로 프레임 조정. 요거는 이제 벽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기능이고요. 뿌리시고 그 다음 밑에 문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지방이 이제 이게 창문에만 있는 이렇게 문에만 있는 겁니다. 창문이 아니고 그다음에 패널 보면 앞부분 있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요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돼요. 이걸 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하나 더 만들겠다. 그 다음에 프로파일, 삽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별도로 저장해 놓고 반복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누르셔가지고 나의 자기만의 카테고리 하나 갖고 가시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에 방금 전에 저장한 위치가 방금 전에 여기 있거든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창문에 여기 나왔죠. 이게 경로가 나의 제가 방금 전에 지정한 그 경로 있죠. 나의 카펜터의 요거 미리 테스트한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문 마법사는 다른 영상에 보셔도 되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이 개체를 창문으로 변환. 요게 이제 2022에도 있나? 아마 최근 다 있는 것 같아요. 2023에도 있는데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개체가 있어야죠. 개체를 창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개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원래는 가급적 원칙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요게 이렇게 X 방향 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기본 장식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요게 이제 윈도우 A라고 저기 했어요. 제가 요 사이즈를 볼게요. 사이즈를 요게 1200, 1500, 120 이거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제가 디자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면 단위로만 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했고 색깔로만 몇 가지 구분을 했고 이렇게 사실 프레임과 유리를 다 원래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정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 대충 한 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여주려고 요거 데이터는 놔두고 화면 캡처만 해놓을게요. 다른 쪽에서 어떻게 쓰는지. 자, 요걸 하기에 앞서서 개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스케치업 파일을 가져옵니다. 참고로 아치라인이 2022이지만은 스케치업 2023도 다 불러들으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알기로 스케치업이 2021 이후로 엔진 업그레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왔죠. 들어오면은 1600에 1200에 C 120 나와 있죠. 요 기본 값으로 그냥 배치하겠습니다. 자동으로 3D 스케치업 데이터이기 때문에 3D 웨어하우스 쪽으로 카테고리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A1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A1 이전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배치를 딱 합니다. 사실 여기 방금 전에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은 여기 스케치업 하실 때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이제 기준점,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작업하실 때는 항상 원점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값이고 3D로 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케치업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치수를 재보면은 치수 나왔네요. 예. 여기 높이는 1200인데 이 치수에 보면은 아마 정렬된 3D도 아마 이게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아치라인에서도 3000 치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거 좀 제가 없애고 필요 없으니까 치수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냐? 방법이 두 가지요. 인터페이스는 그냥 선택을 해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개체 편집에 보면은 개체를 창문으로 변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하신 것처럼 창문이니까 새로운 창문에서 요거 있죠? 개체를 창문으로 변경. 이게 동일해요. 이게 아까 이 창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개체를 문으로 변경이죠. 이건 메뉴가 문에 있으니까 문이고 창문에 있으니까 창문입니다. 실은 이제 이렇게 하셔도 개체 편집이 똑같다.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창문이니까 이렇게 해도 3D 창이 활성이 되면 선택할 수 나오죠. 이렇게 해도 돼요.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여기 선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2D에서 볼게요. 2D에서도 될 것 같은데 창문에 잘 안 되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선택을 하시고 개체 편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D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번 뭘 만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됐네. 이제 3D가 편하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있고 파란색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창문의 정면이라고 돼 있고요. 파란색이 문 쪽이 창가 쪽이 창가 쪽. 요게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케치업에서 방향을 좀 발로 만들었는데 빨간색이 여기 밑에 있고 파란색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빨간 색깔 그 절점 부분이 그러니까 동일한 색깔의 절점이 있는 부분이 창문의 앞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코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잘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빨간색을 요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요 절점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이렇게 집어넣고 됐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창문이 정면이고 이 부분이 이제 창가 쪽이에요. 이게 문이냐 창문이냐? 이게 창문이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지붕 게 창문이나 문은 지붕이나 혹은 벽에 자동으로 이게 잘려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인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잘려지는 거죠. 잘려지는 거.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없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 벽 연결 없는 창문, 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부류입니다. 이제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나의 자기만의 카테고리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2라고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얘 눌렀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인면도에서 자를 부분이에요.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 영역이 잘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이제 창문이 사각형으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생긴 거 창문 자체가 일부러 흔치는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상 복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다르다라면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점 가지고 이게 지금 1500에 1200 그 사이즈 자르는 부분이죠. 이게 프레임까지 포함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여기다 프레임 만들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벽에 잘리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끝 누르면 종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되는지. 300짜리 해가지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정한 창문을 집어넣을게요. 속성 들어가서 나의 카펜터 A에 요거 있죠? 윈도우 A2라고 돼 있고 사이즈 여기 확인하시고요. 벽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3cm 있는데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0 딱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0이면은 확인 놓고 창문 배치하기 했을 때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가 만든 창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없어도 되는 기능인데 이 창문 말고 원래 있는 창문들 볼게요. 여기서 스탠다드에 이런 하나짜리 립 하나 있는 걸로 확인 누르고 그럼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만든 창문이고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있는 그 데이터겠죠. 물론 이제 마법사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클릭하게 되면 여기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요 흰색 있죠? 흰색 아이콘. 요거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게 쓸모없는 기능인데 있으면 재미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약간 벽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라는 거예요. 요 거리예요. 만약 요거를 아까 한 5cm 하잖아요. 50 치면은 여기서 뛰어났죠. 50cm 뛰어났어요. 50 정도. 50인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취수 들어가서 여기 아니구나. 요 밑에 거네. 밑에 거. 요거네. 요거. 자, 그리고 저희 전화 주셔가지고 요거 오류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 한번 요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0으로 해가지고 딱 붙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 밑에 밑으로 붙은 거예요. 문서화에서 정확하기 위해서 요거를 벡터로 놓고 해치 이거 그냥 단일이니까 별 의미 없겠네. 해치 놓고 단면에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딱 붙었죠. 여기 부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22로 했는데 2023이나 2022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편하죠. 그냥 선택해서 객체 편집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요게 이 두 가지 방법을 각적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게
온라인으로 쓰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무료로 쓰는 건데, 뭐, 어차피 스케치업은 보조로 쓰고, 아치라인을 메인으로 쓸 경우에, 굳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안 사고, 무료로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라인 자체가 스케치업 모든 버전을 다 호환시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파일 호환성에 대해서. 아치라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른 경영 제품인 뭐 레빗 같은 거, 레빗 파일하고도 호환이 되고, IFC 뭐 2 곱하기 3뿐만 아니라 4 곱하기 4하고도 다 호환이 되거든요. 뭐 이 정도까지 영상을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추가로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